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건축법을 해야 되는데, 저기 88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빼고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88페이지가 시험에 항상 나오는 상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한번 보강하고 나서, 그 다음 건축법 합니다. 88페이지입니다. 38강, 바로 이어서 38-1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편 또 특별관리지역 저번 시험도 나왔었고 이 편 항상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다음 과정 넘어가겠습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의 어떤 건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지구라는 것을 정해서 하나의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근래에 보시면은요, 서울 옆에 무슨 왕숙지구, 또 보시면 대장지구, 또 창릉지구 등이 다 포함됩니다. 3기 신도시라 부르죠. 이런 거대한 장소는요, 국가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할 때 장소를 지정도 변경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지정 제안을 해서 이제 시행권을 받아오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안 딱 나오죠.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장관한테 지구 지정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안을 통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오고 사전 거기 행정청과 공공기관의 내부적인 협의 통해서 지정을 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큰 어떤 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 정해지면 시행자가 결정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 계획이 달하죠. 요까지 승인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에서 해당 그 지역에 체계적인 어떤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지구 지정할 때도 절차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행정청 간에 협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합니다. 공람을 통해서 또 심의도에서 고시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요, 협의를 먼저 하는데 협의 기간이 20일 이내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조금 중요한 사항이 또 보이네요. 그래서 무슨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무슨 환경이나 재해 평가할 때는요,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30일까지 길게 협의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 보시면 보통은 말입니다. 어떠한 장소 개발 사업지를 정할 때 보시면 심의라는 것을 하는데 요 심의에 시간 제한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갈 수도 있고 뭐 1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심의 기한 60일 딱 나오죠. 이 사업은 말입니다. 공공적인 사업이고 서민을 위해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어떤 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심의도 보시면 아주 단축해서 60일 내에 끝을 내라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나 60일 되어도 심의 각종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심의 통과된 걸로 간주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 안 해주면 강행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의에 시간 제한이 없지만 일단 심의도 60일 안에 심의 끝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따라 주십시오. 자, 또 다시 본문을 살펴보시면 3번 상이 딱 보이죠. 요것도 1번 보시면 용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할 때와 똑같은 상이 나옵니다. 이 주거지역,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 내에서 3만 평, 10만 제곱미터 이하, 3만 평 정도 됩니다. 요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소규모 어떤 주택단지 하나 겨우 나오는 정도 크기가 될 때는요, 요 심의조차도 생략을 할 수 있다. 보통 다른 데서 심의란 것은 시간 제한도 없다. 또 공공주택지구는 원래 60일 안에 심의를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더욱이 작아서 3만 평에 채 안 되는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그것도 주거지역 내에서 나올 때는 요 심의조차도 안 할 수 있다. 이 문장 중요하죠. 또 이번 또 더 중요합니다. 실제 보시면요, 우리가 제3기 신도시급의 무슨 왕숙지구 등의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 천만 평 됩니다. 큽니다. 그 면적이 밑에 보시면 10제곱킬로미터 보이죠? 10제곱킬로미터. 즉, 한 면이 1km, 한 면이 10km. 어마어마한 신도시급입니다. 이런 거대한 신도시급일 때는요, 심의 자체를, 보세요. 국무회의 심의 보이죠?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국무회의. 이 말은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모인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서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 해서 국무회의 심의 통해서 요 거대한 주택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경제성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아주 거대한 초거대한 주택지구는 국무회의 심의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험 나왔던 사항인데요. 특별관리지역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공공주택지구는요, 대개 다 보시면 땅값이 싼 곳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해지해서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장소를 포기한 데에도 그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딱 되었다. 근데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어도 이 해제되어진 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환원되지를 안 합니다.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근래 보시면은요, 서울 옆에 보시면 광명, 과저, 시흥에 이어지는 아주 큰 거대한 장소가 투기청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가지고 그린벨트 개발 지역을 풀었는데 그 장소 다시 그 사업을 지연시키고 보류해도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린벨트를 푼 상태에서 놔둘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난개발이 될 수 있어요. 해서 밑에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어떠한 사정 때문에 해제합니다. 해제. 할 때 이거 작은 것이 아니고 100만 평 이상 되는, 즉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죠. 이 거대한 초거대한 장소가 풀어지면서 주택지구 지정했는데 주택지구 자체를 어떤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또 보류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어도 환원되지 않아.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어진 상태에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난개발 쓰라 나왔었죠. 우려되는 장소 일대 보시면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저번 시험 나왔던 빈칸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일단 난개발 막기 위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하지만 그 사이에 또 보시면요, 다시 이 개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디입니까? 그 밑에 5번편 해제편 보시면요, 그 10년 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다든지 또는요, 그 사이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요.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따로 세운 그 계획에 맞게 토지가 또 개발 정비 보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년 되어도 다시 이것이 아무런 말이 없이 10년 딱 끝나거나 또는요, 이 기타 다른 계획이 딱 세워지면 그때 가서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또 올라가서 관로 2번을 딱 보시면은요, 특별관리지역 풀어줬지만은요, 이 특별관리지역에서 10년까지 내에서의 어떤 관리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장관이 또 수립을 해둔다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3번 상이죠. 그 특별관리지역 딱 지정이 딱 되어지면 요 안에서 건물의 건축부터 해서 모든 토지 개발 행위들 다 못하게 막습니다. 막아놓고 이 투기와 관계없는 꼭 필요한 사항일 단에서 해당 시군 구청장에 허가받아서 하게 한다. 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밑에 4번 보시면 이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딱 보이시죠?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지원센터는 해당 지방 시도 시군구청이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 편은 또 체크를 꼭 해두세요. 한 문제 나올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제일 밑에 보시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공공주택 지구를 멋지게 조성합니다. 아주 큰 장소가 형성이 되어지고 안에 보시면 수십 개 또 많게는 100개 정도의 획지가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이런 땅들 다 팔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에서 직접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짓기도 하겠지만은 또 민간 아파트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처분합니다. 처분하니까 미리 이 공급받은 자한테 미리 그 대금의 전분할 일부를 받습니다. 이 금이 뭐냐? 선수금이라 부르는데 한마디로 계약금, 중도금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땅 팔았으니까. 자, 또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이 공급받을 자한테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을 또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그 토지를 또 이용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가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빼먹고 저번 과정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보충으로서 이 편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중요하게 또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감사합니다.